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방송할 내용은 이미 포스팅을 하였지만 노트북, 남은 노트북, 여유분 노트북을 이용해서 가상화폐, 즉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요. 작년 5월 정도까지 블로그나 유튜버를 촬영이나 포스팅을 하다가 그동안 그 이후에 너무 바빴어요. 일이 렌탈이나 복구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잠을 잘 시간들이 별로 적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타깝게도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을 멈추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이 돼서 다시 이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남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체력이란 게 있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각막 손상까지 이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고생했는데 그래서 더욱더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하고 올해는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12월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한번 올해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한번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일단 포스팅은 먼저 작성했고요. 오랜만에 다시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작년에 너무 바빠서 블로그를 못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오늘 이 포스팅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남고 저희가 노트북이 한 400대 정도 있는데 실제 렌탈 되는 게 한 50대에서 100대 정도가 나머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아있는 노트북들을 가지고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방법에서 생각을 하다가 난방기구랑 비교를 해서 한번 효율성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지금 코인 한지 채굴 한지 한 4일 정도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난방기구도 지금 안 켜고 채굴하는 노트북으로 난방을 대용하고 있는 것도 한 4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유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여유로 노트북이나 PC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채굴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굴하는 뭐 사이트나 채굴하는 방법,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 난방이 가능해지려면 노트북이 한 12대 정도는 돌고 있어야 그래도 사무실이 좀 난방기기를 안 틀고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한 대 돌리고 나서 어우 추워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추워요. 한 대 돌리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평이 한 8평 정도고요. 네, 그 정도인데 노트북 12대를 구동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점퍼나 이런 걸 안 입고 그냥 안에 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약간 추울 정도. 그래서 열적외선 선풍기 같이 생긴 거 열적외선 하나 틀면 춥지 않고 딱 맞는 정도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 전제로 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처럼 지금 한 4일 정도를 노트북을 한 12대 정도를 구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들이 이제 정상으로 안 있고 다 옆으로 세워 있거나 밑으로 세워 있거나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픽으로 이제 얘네들을 돌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노트북이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해요. 과부하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공기와 맞닿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넓게 해주지 않으면 발열에 문제가 생겨서 노트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기와 맞닿는 부분을 넓게 해주기 위해서 저 사진처럼 옆으로 눕혀놓거나 바닥에 눕혀놓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정상적인 이런 방향으로 눕혀놨다가는 고장날 수 있다. 고장나면은 당연히 안 하시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굴을 하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채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픽 카드면 그래픽 카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크롬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크롬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세팅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얘가 스스로 바이러스라고 보이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못하게끔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안인데요. 그 보안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크롬 메인 창에서 맨 오른쪽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설정에서 보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시고, 보안이라고 있을 겁니다. 우측에 얘를 눌러주세요. 지금 저는 이거를 세팅을 해놨는데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요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보호되지 않음, 권장되지 않음이라는 이 누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이프 브라우징을 사용 중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여기 써있죠, 공격자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실행되고 있으면. 그래서 사용 중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일단 세팅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얘를,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 포스팅을 만약에 보지 않고 하신다면 구글에서 unmineable이라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떠요. 맞죠? 크립토 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채굴한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왔을 때 이제 첫 화면은 약간 복잡하게 느껴져요. 왜냐,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저도 이거 처음 할 때는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의외로.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방식과 CPU를 이용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밑에 나와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방식에서는 최소 그래픽 카드 6기가예요. 6기가. 이 6기가가 나오려면 노트북 그래픽 카드로는 한 1060 이상 나와야 돼요. 1060 이상. 그래야지만 6기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1050도 6기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3기가인 경우랑 4기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요 ETC가 뭐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블록체인을 생성해서 채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 용량이 3기가예요. 그러면 웬만한 건 되겠죠. 뭐 당연히 1050 이상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970도 될 거고요. 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채굴할 거면 그래픽 카드 용량이 최소 3기가 이상 돼야 된다. 3기가 안 되면 채굴 자체를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채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더라도 채굴은 빵이다. 그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만약에 3기가 이하거나 미만이거나 내장 그래픽인 경우에는 이 랜덤X CPU를 이용해서 채굴하셔야 돼요. CPU. 이 CPU는 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채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요. 얘랑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얘랑 그래픽 카드랑 한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걸어가면은 얘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하는 프로그램 하나,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프로그램, 또는 CPU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베타 버전이고 하나는 메인 버전입니다. 메인 버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그럼 다운로드 이렇게 보이시죠?
예, 다운로드가 이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채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으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픽카드면 그래픽카드 채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러면 서포트에 가시면 있어요. 첫 번째 다운로드는 채굴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 프로그램은 서포트를 눌러서 여기 Getting Started 요거를 여기에서 요 6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써있죠. GPU 마이닝, GPU 마이닝, GPU 마이닝 이렇게 보이죠? 요걸 누르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제 그래픽 채굴을 지금 오늘은 보는 거잖아요. 그래픽 채굴은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제 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 써있죠? 다운로드 더 마이닝 파일. 그리고 여기 주소가 있어요. 얘를 다운하는 건데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덱스 오브 다운로드 설명 보시면 색인 설명 여기 써있죠.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아라.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창이 하나 떴죠. 거기 아래 아까 그림처럼 window.gb라는 압축 파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2개의 프로그램을 다 다운로드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굴하는 이제 도구들을 이제 세팅했다. 일단 기본 세팅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그 창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건 이제 크롬 세팅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굴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방법.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채굴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되고, 이게 압축 파일로 되니까 압축 푸셔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실행 프로그램 나와요. .exe 실행 파일. 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뭐냐면 얘를 실행하고 나서 그 첫 화면에서 이제 그 채굴 프로그램, 그래픽카드 채굴 프로그램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아까 다운로드한 그 파일이 압축 파일인데 걔를 압축을 푸시면 V3가 무조건 잡아요. 저희는 이제 V3 라이트입니다. 무료 배포 버전. 그럼 무조건 얘를 이제 잡아요. 없애요. 차단해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굴할 수가 없겠죠. 2개가 다 구동돼야 되는데 그래픽카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얘가 자동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V3 실시간으로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프로그램들 실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V3가 있어요. 원래는 녹색이에요. 저희는 지금 차단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환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환경 설정.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떠요. 그 중에서 환경 설정 창이 뜨는데 요 부분이에요. PC 실시간 검사 사용.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60분으로 돼 있어요. 그럼 60분은 자동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럼 채굴하다 채굴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 안 함으로 꼭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빼주세요. 그리고 얘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V3 실시간 검사가 이제 해제가 되고요. 얘가 해제가 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 파일을 풀었을 때 그래픽카드 채굴하는 포닉스 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마이너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떠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건 제가 채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뜬 건데 한번 요거를 비교해 드려 볼게요. 언마이너블 EXE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어떻게 실행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 PC는 제가 이제 그래픽카드가 없는 제 작업 PC예요. 그래서 CPU로 그냥 채굴을, 어차피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CPU 채굴로 놔둔 거고, 집에서도 컴퓨터 계속 쓰시는 분은 그냥 뭐 큰 욕심 없으시면 이렇게 실행하셔도 돼요. 컴퓨터 속도도 별로 안 느려지고 뭐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그 포인트는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방식이잖아요. GPU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떠요. 마이닝 파일 로케이션. 여기가 비어있어요. 원래 지금 저는 선택해 놓은 거고, 그 중에 이 파일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맞죠? 포닉스 마이너라고. 그럼 얘를
이 폴더 모양을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얘가 다운로드 된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럼 얘를 압축을 풀면 이렇게 압축이 풀리죠. 여기 가시면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얘를 삭제한 거예요. 해킹으로 인지를 하고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은 백신 프로그램 그 실시간이나 이런 걸 차단시켜 가지고 다시 압축을 푸시면 얘가 보일 거예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GPU를 눌러 주시고 포닉스 마이너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이다 그러면 DO 치시면은 떠요. 도지코인 지금 한 200원 정도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도 장난을 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일종의 표방해서 만든 또 하나 코인이 있어요. 도지론 마스라는. 그래서 이제 요런 코인도 있어요.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많이 올려놔 가지고 한 거래소 상장되면서 한 4000%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요것도 코인, 이것도 이제 이렇게 채굴할 수 있어요. 네. 요것도 한번 채굴해보고 요것도 채굴해보고 그 다음에 시바이누도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해본 결과로는 도지코인은 한 4일 정도 하시면 하루에 한 3,500원 정도? 현재 가상화폐 시세로 보면 하루에 3,500원 정도 돼요. 노트북 12대 돌려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이게 뭐 전기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제가 이걸 왜 컴퓨터 업체나 노트북 여유분이 있는 거라는 전제를 달았냐면, 사무실에서는 어차피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기구를 틀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를 따뜻하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 난방기구를 한 대를 사용하는데 그게 3,700W예요. 엄청나죠, 양이. 전력 소모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걔를 안 틀고도 사무실이 어느 정도 따뜻하단 말이에요. 노트북 12대를 돌렸더니. 근데 그 노트북 12대가 이게 고사양 노트북이라서 한 대당 아마 그 충전 전력이 130W일 거예요. 130W. 그 12대 돌려봐야 얼마예요? 한 1600W 정도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 130W라고 치고 135W인가 정확하게 그럴 건데, 하여튼 130으로 하고 12대를 하면 한 1560, 135라고 치면 한 1620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난방기가 3700이란 말이에요. 나누기 이해하면 절반하면 1850, 절반보다 적은 전력으로 지금 사무실이 돌아가는 거예요. 난방기구를 어차피 전력을 계속 소모해야 되는데, 그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채굴하는데 전력을 소비함으로써 사무실은 따뜻하고, 또 반면에 채굴하니까 당연히 코인을 채굴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 코인을 팔아서 수익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난방기구의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을 이용했고, 그러니까 원래 전력 사용하는 것보다 난방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하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사용하면서 또 코인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사무실이 현재 8평 정도 됩니다. 8평. 8평인데, 한 달에 나오는 관리비가 대략 한 10만원? 뭐 많이 나올 땐 뭐 13만원, 적게 나올 때는 8만원,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 대략 한 10만원, 11만원 잡으면, 얘를 하루에 3,500원 돌린다고 치면 30일로 하면 105,000원이에요. 관리비를 또이또이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리비가 안 나가요. 난방도 하고 하면서 관리비, 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다 커버하는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전기 아까처럼 난방기기로 돈을 날려서 한 달에 관리비를 한 11만원 낼 바에야 노트북 12대를 돌려가지고 105,000원을 벌어서
관리비를 내면 오히려 관리비는 빵이 되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는 돈은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 비용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 5일차 정도 지금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물론 이제 저희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유로 만약에 남아도는 기계가 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채굴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행복한 복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무실이 저희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관리비가 한 10만원 돈인데 이렇게 채굴을 하게 되면 관리비도 없어요. 즉 저희는 나가는 비용을 한 푼도 안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시바이누라고 이제 진돗개 모양의 이 코인이에요. 지금 한 0.035 한 그 정도 돼요. 0.035인가 35원인가 코빗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코빗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빗에서 이거 입금 주소 만들어 가지고 도지코인 지금 도지코인을 저희가 채굴한 게 몇 개냐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말고 여기서 저희가 도지코인을 채굴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일 정도 된 거예요. 4일 정도 됐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24시간 채굴이 빵이에요. 왜 빵이냐? 채굴하다가 지금 이제 시바인으로 바꿔서 그래요. 근데 저희가 총 채굴한 게 지금 67개예요. 맞죠? 현재 남아있는 게 0.5고요. 저희가 입금, 그러니까 출금한 게 66.4개예요. 66.4개면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한 지금 200원 정도 할 거예요. 원래 230원대에서 채굴을 했었거든요. 만약 230원이라고 치면 15,00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 200원이라 쳐볼 거예요. 현재 시세 13,280원이에요 나누기 4일이죠 거의 한 3,300원에서 뭐 3,000 아까 그 15,000원에서 나누기 4하면 3,750원. 그러니까 350원 평균으로 낼게요. 그럼 350원 3,500원이에요. 3,500원 하루에. 그러니까 105,000원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코인을 채굴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채굴하기 위해서 최소한 개수 이상 채굴을 해야 돼요. 도지코인 같은 게 30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트북 12대를 돌려가지고 하루에 17개 정도 채굴을 하더라고요. 대략 17. 그러니까 뭐 한 이틀이면 이틀 되기 전에 30개가 넘죠. 그러니까 출금하기가 쉬워요. 맞죠?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은 그런 용도로서는 괜찮다고 봤고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채굴해보고 이제 혹시 다른 코인들을 채굴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시바이누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시바이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 나중에 따로 이 코인들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시바이누는 지금 하루 채굴량을 보면 있죠. 토탈 하루 97,000개 정도예요. 97,000개 10만개라고 칠게요. 10만개. 근데 얘는 출금하려면 최소 500만개가 있어요. 500만개 500만개 그러면 며칠이냐, 10만개를 채굴해도 50일이에요 50일. 맞죠? 한 달 반 넘는 기간을 채굴해야 돼요. 물론 이제 500만개니까 한 번에 뭐 한 17만원 볼까요? 얘는 얼마인지 지금 0.035인가 그럴 거예요. 곱하기 500만개 175,000원이에요 50일을 해가지고 나누기 50 3,500원 딱 맞죠? 도지코인도 3,500원 정도고 시바이누도 지금 3,500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채굴하는 인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15만 5천 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워커가 아마 워커일 거예요. 아마 하여튼 15만 5천 이게 워커가 아니라 사람일 거예요. 이 레퍼럴 코드로 만들어진 사람들 한 명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많을수록 적게 채굴이 되고요. 적을수록 많이 채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뭐 한 4일 전부터 오늘까지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채굴되는 건 한 노트북 12대 기준으로 했을 때 3,500원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져요. 솔직히 저는 만약에 저희가 바쁘면은 이 짓을 저는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왜냐면은 그만큼 효율성이 없어요. 네, 뭐 굳이 뭐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저걸 돌릴 이유도 없고, 저는 뭐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해요. 물론 이제 전문 채굴 기계나 이런 걸 하면 당연히 효율성은 다르겠죠. 근데 비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드리는 건 따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여유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드린다는 그 전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500원 그냥 관리비 정도를 무료로 이제 바꿔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파일 요거 포닉스 마이너 요 파일을 폴더 버튼으로 해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코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수가 적으시면 이 시바이누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2대 돌려도 한 50일 돼야 출금이 가능한데 이거 못 기다리죠. 솔직히 인내심과의 싸움이라고 봐요. 근데 저희는 아마 50일 돌릴 때까지는 뭐 성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돌려도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율성, 아까처럼 하루에 얼마나 채굴되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뭐 저는 일단 여러가지 코인들을 다 테스트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전이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효율성은 더 증가하겠죠. 그런 거를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엔터 유어 어드레스에 보면 이제 코인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입금받을 주소예요. 입금받을. 아까처럼 채굴 개수가 이상 됐을 때 출금할 수 있는, 즉 제가 입금받을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빗에 있어요. 코빗. 도지코인은 업비트에도 있고 코빗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코빗 주소예요. 제거.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다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이게 뭐 I have 레퍼럴 코드라고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레퍼럴 코드가 있으면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채굴 사이트에 원래는 1%의 수수료를 내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30도지를 만약에 출금한다 그러면 0.3도지를 이 사이트에 내고 나머지를 받는 원리예요. 근데 뭐 0.25%라도 내가 갖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레퍼럴 코드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레퍼럴 코드 주인한테 제가 출금할 때마다 0.25%의 수수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0.75는 이 채굴 사이트에 언마이너블이라는 이 채굴 사이트에 넘기게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스타트를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하는 데까지는 뭐 넘어가는데 얘가 실제로 작동하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뭐 사이트들 보면 그런 설명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떠요. 맞죠? 이게 원래는 0이에요. 0. 이건 지금 제가 채굴한 양이 표시되는 거예요. 원래는 0이에요. 0. 0이면 이게 작동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작동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럴 땐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써있죠? 체크 더 마이너 로그라고. 채굴 기록들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근데 보시면은 아까 봤을 때 이거는 쟤는 그래픽카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써있어요. 딱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없다. 드라이버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 체크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체크하고 다시 하라고. 맞죠? 예, 이해되시죠? 즉 이거는 채굴 프로그램은 작동은 했는데 지금 구동은 안 하고 있다. 채굴은 안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켜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작동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그 제 거 포스팅해서 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건 지금 에러 그대로죠? 요렇게. 지금 저거는 저 12대 중에 그래픽으로 구동하고 있는 모델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블럭을 생성해요. 블럭을. 그러면 항상 new job이라고 표시가 돼요. new job. 그러면서 채굴을 블럭들을 생성하는 거를 표시해줘요. 여기서 갖고 얘가 밑으로 계속 하나씩 생성을 해요. 하나씩. 그러면 얘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클로즈 닫으시면 돼요. 얘를 닫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해시레이트란 게 표시가 돼요. 하나는 현재 거고 또 하나는 계산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처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 이게 뭐지?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간단해요. 현재 이 커런트는 원래 이 뭐 그래픽카드 갖고 있는 용량 같은 거예요.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해시레이트가 요거다. 이 계산된 건 뭐냐면 실제 작동하고 있는 해시레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더 낮게 나오죠, 얘보다. 근데 사람이 적거나 뭐 아니면 그래픽카드가 온도가 낮거나 하면 얘가 얘보다 올라가요. 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요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표시되면 아, 얘가 이제 실제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이제 얘가 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뭐 1분 지났는데 바로 하면 안 되고 한 5분 10분 됐어요, 이렇게 되고. 근데 아, 얘가 몇 개나 채굴 했지 궁금하실 때는 이 밸런스 옆에 요거 누르시면 이 코인 수가 현재 얼마나 획득했는지가 나와요. 네, 어렵지 않죠? 아니면 여기 이제 스테이츠를 누르시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여기서 스테이츠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CPU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CPU로 다시 바꿔서 작동을 해놓고, 그러면 뭐 현재 제가 채굴한 게 103,000개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워커라고 나와요. 워커. 작동하고 있는 기계들, 일하고 있는 채굴하는 기계들. 랜덤X는 CPU 채굴인데 거기에는 4대가 작동하고 있고, 이더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캐시는 9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9대가 작동하고 있다고 나와요. 얘네들이 전체 일을 해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그래픽이랑 CPU랑 차이가 하나가 땅 차이라고 했냐면, 지금 보시면 최소 낮은 게 6이죠 최대 높은 게 지금 27이에요 근데 얘는 보시면 1이에요 1.4 27배예요 얘랑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람이 걷는 거랑 차로 운행하는 거랑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픽 있는 모델로 돌려주시는 게 효율성이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뭐 컴퓨터를 계속 켜놓을 거고 뭐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요거 돌려놓으시면 돼요. 뭐 계속 채굴하다가 일정 개수 도달하면 출금하시면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금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출금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력이 필요해요. 인내력. 저 내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거를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한 103,000개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 아까 말씀드린 거는 대략 한 60
67개인가? 네, 67개를 채굴해 가지고 남아있는 게 0.58이고 출금한 게 66.4개 이렇게 출금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 없죠? 그래서 이제 레퍼럴 코드 만약에 난 0.25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스테이치를 눌렀을 때 여기에 보면 레퍼럴 코드가 나와요. 이건 제 거예요. 지금 이 시바이누의 건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이 두 개를 만드세요. 두 개 채굴을 두 개, 하나는 시바이누 하나는 도지하면 얘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랑 크로스 하세요. 그럼 0.25를 제가 갖고 있는 이 계정이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효율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난 근데 귀찮다, 난 하나만 운영한다 그러면 뭐 제 거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뭐 0.25%라서 그닥 큰 건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1%는 원래 1%는 이 채굴 사이트가 가져간다. 0.25%는 레퍼럴 코드 주인에게 준다. 요 포인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큰 어려운 건 없죠. 많이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는 자주 이 포스팅과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였습니다.